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방송을 하나를 더 찍었지만 아마 이번 주에는 조금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컨텐츠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매일매일 특징주, 테마주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야 뭐 특징주, 테마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만들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가가 봤을 때 이 테마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조금 더 우려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거래량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슈팅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알림 설정까지 3초도 안 걸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서 이 채널이 조금 더 활발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마을 어플 다운로드 부탁드려요. 특징 테마주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어떤 테마주들이 올라갔냐?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원인이 무엇이냐? 우크라이나의 악재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7월 곡물 재앙 우려 및 주요국 농산물 수출 제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곡창지대다. 곡창지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곡창으로 곡물로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생산을 만들어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곡물을 수출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해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현재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이 공급이 제대로 계속해서 공급이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지금 현재 심심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료라든지 그리고 비료 업종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침부터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업종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블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러시아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 수출 물량의 절반 가까운 곡물이 창고에 묶여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창이 세계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한 외교 싱크탱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현재 곡물의 2,200만 톤이 저장고에 묶여 있다며 곡물을 필요한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작년에 수확한 곡물 재고가 소진되는 7월의 재앙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7월의 재앙을 실감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앞으로 뭐다? 점진적으로 이러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올라가겠다. 공급에 대한 차질들이 이뤄지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공급의 차질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곡물에 대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테마주들을 몇 월까지, 7월달, 8월달까지는 조금 더 우려먹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 어떤 거 집어넣어야 되냐. 오늘 보니까 이지바이오, 사조동아원, KC피드, 누보, 신송홀딩스, 동서 등 사료비료 농업에 대한 음식료 업종들 아래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국 맥널티는 정부의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소식에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커피 원두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해주겠다 이런 호재가 뜨는 바람에 커피 원두에 대한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한 이러한 뭐 앞으로에 대한 고갈 소식은 더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인도가 밀과 설탕 수출 금지 제한에 이어 쌀에 대한 수출 제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자의적으로 수출을 막아놓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다? 앞으로 수출이 곡물에 대한 수출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곡창지대에서부터 수입을 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자국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조차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벌써부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쌀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개미와 배짱이 보면 개미들은 차후에 있을 가뭄과 그리고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곡물과 음식을 쌓아놓죠. 재고를 쌓아놓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들은 어쩌죠? 이러한 리스크가 눈에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식량난에 대비해서 발받쳐서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도가 식량의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타깃으로 세계적 주식인 쌀을 겨냥하고 있고, 쌀 수출 제한이 현실화한다면 식량 위기와 인플레이션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더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뭐죠? 쌀이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적으로 부족할 거다. 그리고 세계 곡창지대에서는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곡물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그럼 곡물이 인상할 때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업종이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6월 1일부터 상하이에 대한 봉쇄가 일부가 해제가 된대요. 이거는 하나의 호재로서도 등극이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FED가 계속해서 요번에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FED 연방준비제도가 뭐를 우려를 했냐면 물가를 우려를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국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의 봉쇄가 저렇게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공급난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욱더 고조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6월 1일부터 다행히도 중국에 대한 봉쇄가 일부가 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뭐를 할 수가 있냐?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다시금 상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북경과 상해, 중국 자체적으로 경제 메카가 계속해서 다시금 재생이 된다면 빠르게 경제는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쇄 해제에 대한 테마주들, 소비주 테마주, 봉쇄가 해제가 되면 이제 소비주들이 빠르게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러한 테마주들이 올라갔다. 6월 1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고 조업 재개를 허용하는 기업들의 명단이 화이트리스트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베이징 당국은 7일 연속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서관, 박물관, 극장, 체육관, 물론 쇼핑몰도 재개장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소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장품,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화장품과 의류주들, 또 제일 중요한 게 아동용품입니다. 아동용품들. 이러한 중국 소비주들이 이러한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보시게 되면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화장품 테마 비롯해 글로벌 탁스프리, 노란풍선, 제주항공, 롯데관광개발, 여행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지만 아까 봤을 때는 1위 테마주는 곡물인 것 같아요. 1위 테마주는 곡물인 것 같고, 앞으로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중국에 대한 이러한 당국의 제한은 언제든지 다시금 제한이 걸릴 수 있고, 원숭이 두창도 그래요. 원숭이 두창이 또 팬데믹이 이루어지면 중국은 언제든지 또 봉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에는, 장기간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야, 중국이 이제 메카 아니냐, 중국의 경제가 활발히 되면은 이런 거 바로바로 지금 사야 된다 해가지고 장투다라고 하는 사람 끝장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중국 자체적인 정부 정책과 정부에 대한 성향, 그리고 이 당국에 대한 스타일도 여러분들 투자할 때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땐 좋다 이거죠. 중기 소비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걸 유용하게 한다. 하지만 곡물과 곡창은 한 2, 3개월 정도 우려먹기는 딱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제가 제일 좀 더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죠.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입니다. 반도체 테마주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의 둔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피도 그렇고 플러스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몇 개월 정도 침체가 됐죠? 침체 구간이 여러분들 11개월이에요. 11개월. 11개월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 11개월이 침체가 됐으니까 멍청하지 않고서는 반등을 시점을 지금부터 잡아둬야 되겠죠. 반등이 올라가겠다. 회의론자들처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망할 거다, 뭐 금융위기 와서 대공황 와서 다 나앉을 거다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1개월을 침체 분위기를 가졌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고가를 찍었던 게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에 최고점 찍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총 11개월을 침체한 거죠. 11개월이 여러분들 뭐 장난적인 그런 수치입니까? 11개월 떨어진 거면 엄청 떨어진 거죠. 1년을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서부터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어디가 바닥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진짜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 주식 투자로 내가 지금의 기회를 포섭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를 바닥 따지기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반등이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이 드리지만 바보같이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대형주들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4%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아마존 3%대, 알파벳 4%대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팩트는 1분기의 양호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로 델 테크놀로지 12% 급등, 오토데스크 10% 급등, 지스케일러 12% 급등, IT 관련 종목군이 급등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33 급등했어요. 미국은 이미 미리부터 반도체에 대한 지수들이 저렇게 실적만 좋으면 10% 가고 12% 가고 저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한국도 머지 않았어요. 1000만원 있으신 분들 1000만원 투자하면 10% 먹으면 100만원이죠. 그쵸? 5천만원 있으신 분들 10%만 수익 내도 500만원이에요. 1억 있으신 분들은 10%만 수익 내도 1000만원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먹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멍청한 증권사 애들 얘기만 듣고 펀드 가입만 하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 무조건 환매해야죠. 걔네들은 성과보단 수수료 챙기기 바쁩니다.
투자할 거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이렇게 전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지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아, 이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놓으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하는 거 사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인터넷 IT 대표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뭐하다? 약하다. 왜 약하죠? 아직까지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이제서야 조금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약하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악재 조건들이 조금씩 풀리잖아요. 금방 수익 나갑니다. 금방 10% 찍고 금방 20% 찍고 금방 30% 찍을 거예요. 그동안 떨어졌던 거 다 먹어버리면,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 다 먹어버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락했던 11개월 동안 하락했던 것들을 내가 다 처먹겠다, 이 각오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해야죠. 멍청하게 그냥 적금이나 들어야지,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야지,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 같은 뭐죠? 우리는 기회를 포착을 하죠.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올 것 같은 거는 오래 기다리더라도 먹거리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선 전력 설비 테마주들도 지금 널뛰기 중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확산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배터리 전기차 확산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선과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 배터리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원천 변화는 송배 전망 투자 확대에 대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들에 대한 생산량이 더욱더 증가되면 전기차 배터리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할 거면은 지하 주차장이든 아파트 주차장이든 밖에 나가서 주요소든 전기차에 대한 전기에 대한 공급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선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섹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용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섹터들은 슛을 바란다든가 슈팅을 바란다든가 막 거래량 폭증으로 가기보다는 진짜 오랫동안 스윙 투자하기 좋을 겁니다. 곡물 곡창지대는 진짜 곡물 가격이, 원자재에 대한 곡물 수요가 진짜 계속해서 공급에 비해서 막 증가할 때, 곡물 가격 급등할 때, 원자재가 급등하면은 슈팅 나올 수 있겠죠. 몇십 프로 먹고 몇백 프로 먹을 수 있는 테마주는 그런 거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전기에 대한 공급, 생산 늘리려고 공사 또 진행해야 되고, 또 이러한 기간도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수혜도 맞물려야 되니까 이런 거는 슈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투자로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스윙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국내 전선 및 전력기기 업황은 이미 21년도에 턴온 라운드를 한 상태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전기차는 지금 당장 좋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진전기, 대한전선, G2파워, 이렇게 전선 전력 설비의 테마주들이 오늘 조금 활발했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쓰레기 테마가 있죠. 오늘 쓰레기의 테마가 해운업이었습니다. BDI 급락 속 하락. 벌크선 운임 지표인 발틱 운임 지수 BDI가 지금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8.59% 급락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뭐냐면은 그만큼 뭐가 빚고 있냐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운송업들이 운송을 많이 하고 해외로 운송 많이 뛰고 수출을 해야지 운송업들도 해운업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텐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해운업에 대한 지수들이 떨어지고 있고, 펜오션, 대한해운, HMM 등 해운 테마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해운업 지금 담아놓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나는 지금 펜오션, 대한해운, HMM, 해운업이 들어가고 있다.
들어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거시경제 분석도 안 하고 지금 판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봉쇄다, 뭐 원숭이 두창이다, 코로나다, 여러 가지 지금 공급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을 왜 담습니까? 경제가 막 바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요? 경제가 언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도 이제 빗장을 엽니다. 이제 일본도 6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일본 여행객 들여오고 이제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해운업이 조금 더 활발해지려면 앞으로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그 WHO 세계 보건기구가 어떻게 저 원숭이 두창을 또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저거에 대해서 또 해외 유럽과 여러 가지 국가들 간에서 뭐 한다. 또 봉쇄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호재 악재 안내 체크 한번 해보셔죠. 해봐야 되는데 호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호재가 세 가지가 있고 악재가 한 가지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호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재건을 다시 한대요. 뭐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전쟁들이 뭐 끝나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도시를 재건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격화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이 뭐 이전보다 뭐 더 가속화되고 러시아가 전차 부대 다 탱크 끌고 와가지고 도시 깊숙한 데까지 파고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서서히 외교적으로 풀라고 하고 서서히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 재건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건 조금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가 국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전쟁의 격화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 재건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다시금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진 않다라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 대한 어떻게 그런 좀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동하고 있고 호재2는 제일 다행인 거는 중국의 봉쇄가 완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봉쇄가 진행이 되면요 여러분들 GDP의 2위가 중국이죠. 수출도 2위 중국이죠. 세계 수출권에서 중국의 경제 파워는 상당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러한 봉쇄를 지속한다는 건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거고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고 소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해 중국의 메카 경제 메카인 상해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세계 경제는 쇼크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국이 봉쇄가 이러한 완화에 들어간대요. 다음 달 1일부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도 서서히 조금 좀 릴렉스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경제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가 호재가 세 번째 자사주 매입 확대. 뭐 미국에서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확대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기의 회사에 뭐를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소리죠.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내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회사를 매입을 하겠어요? 너무 떨어졌다 이거예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고 너무 과도하게 뭐했다?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 내 회사 지금 매출 너무 좋아. 영업이익 너무 좋아. 신제품에 대한 개발 속도 너무 좋고 플랫폼 자체도 너무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우리 회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네. 근데 우리 회사가 싸네? 그래 지금 담아놓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면 존나 팔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회사들은 지금 바닥에서 자기네들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기업들이 워낙 외국인들 들어와서 공매도 쳐서 주가 박살내고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투자자들도 그렇게 활발하게 기업에 대한 매입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들도 야 주식회사에서 뭐해 우리 주식 사서 뭐하냐 어차피 공매도 들어와서 실행 차트 개박살내면 야 올라가겠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이런 문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들은 지금 이런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셔서 호재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자사주,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뭐에 가깝다? 지금 현재의 주가가 바닥 지점에 가깝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이게 애를 둘을 육아를 하고 좀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와 진짜 체력이 요새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 있다가 회사 일 경영해 회사 운영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 때 한 번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좆댓 구할을 해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좆댓 구할 우리 지금 5천만 국민 중에서 우리 육아대디 분들 아버지 어머니 분들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육아대디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데 좆댓 구할 좀 부탁드려요.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급발진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원숭이 두창이 악재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지금 뜨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유럽에서 번져요. 유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번지냐면 좀 지우고 합시다. 원숭이 두창이 처음에 영국에서 좀 많이 확진이 됐어요. 영국에서 확진이 많이 되다가 지금 유럽으로 번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신고 사례가 몇 가지 올라갔냐? 400건입니다. 400건까지 올라갔다. 영국 유럽권에 400건이 올라가니까 WHO 보건기구는 엔데믹 국가 원숭이 두창 발병 보고 현황 보고서에서 이 격상 등급을 높였어요. 어디까지? 2단계까지 보통 위험 단계까지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낮은 위험이다. 그러니까 WHO 애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처음엔 괜찮대. 맨날 시댕 뭐 맨날 괜찮다. 코로나 때도 봐요. 그 인도 걔 WHO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도 국적의 그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코로나 초창기 때 걱정할 딴 게 아니다. 감기 수준이다 이러다가 지금 전 세계로 개박살 났잖아요. 그거 알아요? 탄저균도 우유팩 2팩이면 우유팩으로 탄저균 2팩이면 우리 전체 국민 50%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만큼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경각심이 좀 필요한 직업인데 그런 게 좀 많이 좀 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0단계를 내렸어요. 매우 낮은 위험이다. 이건 뭐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거 아니고 뭐 성관계를 해야지 이게 전파가 된다. 그래서 섹스를 해야지만이 이게 뭐 이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다 하다가 이제 이게 갑자기 번지니까 그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분비물로도 전파가 될 수도 있다 해서 2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원숭이 도창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또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저거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오늘 또 테마주와 특징주를 빡세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 보셨던 분들 유익하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 여러분들 넣어 놓으셨더라면 아주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보시면서 정말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마을 어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주 5일간 진행돼요. 뭐 문의가 너무 많으면 주말까지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매일같이 테마주 특징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